시장 핫 이슈는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피지컬 AI 시대 개막. 최근 각국의 피지컬 AI 역량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뒤처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올해 CES를 계기로 그런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두 전문역은 한국의 피지컬 AI 경쟁력 어느 수준까지 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CES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현실판 AI의 실전 리더임을 좀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한 하드웨어 제어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한국 특유의 이 제조 최적화 기술과 부품부터 완성된 플랫폼까지 이 수직 계열화를 이룬 독보적인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를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빅테크 AI 플랫폼과 프로토타입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대규모 양산과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좀 상용화해서 좀 속도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 목표 중에 하나가 AI 3대 강국이잖아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 3대 강국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처럼 피지컬 AI 3대 강국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로 올라선 걸 보면은 피지컬 AI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피지컬 AI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로봇 제조 강점을 좀 살려서 미국과 중국의 차별된 위치를 선점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이제 현대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로봇,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의 스캔앤고 3D 비전의 AI, 그리고 LG 크로이드 홈 로봇처럼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전 솔루션에 강점을 두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아주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제조 현장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모빌리티를 아우르고 있는 이 완벽한 하드웨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이 휴머노이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AI가 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하드웨어를 입는 순간 이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이러한 한국의 DNA를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피지컬 AI가 3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피지컬 AI 3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은 언제쯤 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뭐 중국과 미국 양산 현황을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먼저 중국 로봇 시장을 좀 전망해 드리면은 지난해 중국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설치량의 한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과 함께 완벽한 공급망 덕분에 대량 생산이 좀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양산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옵티머스가 2027년 말쯤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 좀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미 공장에서 기본 조립과 이제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을 소유하는 미래를 강조하면서 AGI와 연계된 혁신을 좀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미국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과 이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중국과 동시에 양산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올해 공장에 실전 배치를 하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 수준으로 양산이 가능한 이 로봇 공장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
같은 정밀 감속기나 센서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이런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로봇 관련 주가의 흐름일 텐데요. 자, 그런데 최근 로봇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 휴머노이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느 기업도 상용화를 한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쏠림 현상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이 로봇주들의 성과가 꽤 좋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은 좀 과열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눌림목 관점에서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도현 자문역은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김정훈 자문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신산업 성장 초기라 이제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초기 로봇주가 이제 무섭게 상승한 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로봇주의 급등세는 이제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실물 실현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기대, 피지컬 AI 붐이 좀 촉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2025년에 약 32억 달러에서 2035년 815억 달러로 연 38.5%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이제 K 휴머노이드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지원으로 추가 랠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용화까지 이제 기간적인 텀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2026년 분기별 실적 충족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 실정이 검증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의 대형주와 부품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액추에이터와 산업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은 로봇주가 아직은 고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분기별 실적 체크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피지컬 AI 시대 관련해서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역시 로봇주일까요? 저는 이 로봇주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지만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좀 오.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로봇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품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2차 전지 역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세트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피지컬 AI 붐은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가 이끌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죠. 이럴 때는 이제 완성차 기업이기도 한 현대차의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 시대에 김정훈 자문역은 자동차 부품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김도현 자문역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이 K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수요 규모는 아직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망 가운데 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네, 이 로봇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3년 정도가 되면 약 1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현재 좀 시장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용량이 이 전기차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관절을 움직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AI를 연산을 해야 하는 이러한 로봇의 특성상 고출력과 고밀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이 고사양 배터리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이 피지컬 AI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기존의 이 전기차 시장의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고부가 가치 특수 배터리 수요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는 이 K 배터리의 좀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로봇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이제 K 배터리 업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지만은요. 로봇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적인 텀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2차 전지 수요 규모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는 좀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봇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이 순수 전기차의 2.5% 수준에 좀 불과하고요. 2030년 로봇향 전체 수요가 13기가와트로 2차 전지 시장의 0.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순수 전기차 판매 성장과 2차 전지는 ESS가 여전히 핵심 동력이라고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추가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곧 수년 내에 인구의 수보다 휴머노이드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네. 2040년까지 약 100억대 이상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터리의 어떤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이 휴머노이드는 이 K 배터리의 결국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 속도가 K 배터리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업계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전기차 캐즘을 언제 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캐즘 국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소비자들이 망설였던 이유가 가격 부담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그런 영향 때문인데 네. 그동안에 이 보급형 LFP 배터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의 인프라 확충도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이 3천만 원대의 전기차 라인업이 나오면서 이 좀 더 대중화의 물꼬가 좀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쯤 되면은 제2의 도약기를 배터리 산업이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2차 전지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ESS는 올해에는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ESS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먹여 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SS의 어떤 수주 목표가 어쨌든 잘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ESS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네. AI가 연산을 할 때 상당한 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기를 갖다 쓰게 되면은 전력망이 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올해 1월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대폭 인상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뒤집을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주가 역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지난해 2차 전지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네네. 네.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상승과 하락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좀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두 분 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연초부터 2차 전지 어떤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약간 우상향 느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도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많이
그 논의했던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차 전지에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정훈 자문역이 주목한 자동차 부품 섹터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CES 이후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는데요.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현대차를 로봇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동차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어쨌든 뭐 자동차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로봇이나 이제 사업 다각화로 이제 자동차 비중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로봇이나 다른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78%가 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데요. 2026년 하반기에 모베드 그리고 주차 로봇 매출 본격화가 되면서 2028년부터는 이제 북미 아틀라스 생산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서 이제 자동차 비중이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실적 호조가 주가의 기반이긴 하지만은요, 피지컬 AI의 프리미엄과 듀얼 엔진 평가 전환이 되고 있어서 장기 UAM과 로봇 비중이 이제 50% 정도 목표가 되면은 네. 주가도 재평가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의 정체성 저도 아직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CES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시장을 확실하게 이 글로벌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매출 중심은 여전히 자동차이긴 하지만 이 결국 미래는 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그 로봇이 다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에 이식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로봇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현대차가 가진 이 강력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라는 강한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현대차 주가의 향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큰 폭으로 오르다가 현재는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듯 보입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이 현대차가 이번 달에만 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이 현대차의 시총이 한 6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124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선주까지 시총을 같이 합하면은 160조를 좀 넘어서는 그런 그 시총까지 올라봤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눌림목 부분에서 좀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요. 이 흐름은 일단 피지컬 AI 재평가와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그리고 글로벌 생산 확대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매도가 좀 감소하고 함께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 1월 23일 51만 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또 25%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관세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EV 수요 둔화가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 공장 가동률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 2026년 분기별 어떻게 보면 실적 충족 여부가 방향성을 좀 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일단 두 분 다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 입장이신데요.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잡았던데 80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까요? 불가능은 없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불가능은 없다. 없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한 만큼 일시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이 관세 불확실성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로봇 재평가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과연 수급이 또 유입된다 그러면은 현대차라고 뭐 SK 하이닉스만큼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 80만 원은 그저 목표에 불과할지 궁금하신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 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관련된 분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